네,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서 댓글에 질문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모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이렇게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켜두고 뭐 집안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NVDI 너무 좋다는데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YieldMax NVDA Option Income Strategy ETF라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은 아니고요. 이 엔비디아의 변동성을 팔아서 매달 현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드 콜 ETF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산을 증식시키는 상품은 아니고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 쓰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NVDA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젊어. 자산을 막 키워야 되는 단계야. 그러면 엔비디아를 직접 사시거나 지수형 자산을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NVDY 같은 상품들 있잖아요.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좋다 나쁘다로 접근하진 마시고요. 나에게 적합한가 아닌가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TQQQ 미친놈님께서 QLD랑 SEHD, 슈드를 사라고 하는데 왜 비율을 7대 3으로 가져가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QLD는 아시다시피 ProShares Ultra QQQ, 그러니까 나스닥 2배 추종 레버리지 ETF잖아요. 그 SEHD는 잘 아시는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입니다. 배당 성장 ETF죠. 자, 일단 성장의 중심은 결국 나스닥일 겁니다. AI나 플랫폼이나 반도체나 이 흐름이 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의 두 배를 베팅을 하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100% QLD를 투자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등락폭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SEHD 같은 배당 성장 ETF가 약간의 비효율성 같아 보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슈드는 수익률을 폭발시켜주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투자를 내가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무언가 진행을 할 때는 비효율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슈드의 배당은 QLD를 다시 살 수 있는 연료 또는 슈드 자체를 재매수할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안정성 이 두 가지의 구조 거기다가 자동 환류 구조까지 만들어진다면 7대 3이 상당히 현실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SEHD 말고 다른 상품은 어떤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DGRO도 좋게 보고요. FDVV도 괜찮고요. VIG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Covered Call ETF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JPQ도 괜찮고요. 뭐 GPIQ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QLD에 너무 올인하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님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앱 안 봅니다. 아, 그럼 QLD 다 막으세요. 실행만 할 수 있으면 괜찮지 뭐.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태미님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노골적인데 광고 받고 싶습니다. 저 책 광고, 증권사 광고 이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읽고 제 사고 방식이나 투자 철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돈은 부끄럽지 않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제가 광고를 받아도 아, 티미님은 자기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를 광고 받는 거, 좀 당당하게 한번 벌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국장 엄청 오르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때문에 FOMO 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뭐 길 가다가 벤틀리나 포르쉐 보고 아, 저게 내 거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사지 않은 주식, 제가 매수하지 않은 코인 이런 것들은 애초에 제 인생에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FOMO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었다, 내 것이었다라고 착각할 때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나쁜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 자산을 왜 안 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멘탈리티가 굳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내가 소유한 것에 집중하는 게임이지 남의 시합이나 성적을 구경하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보유자들의 영역
너무 축하드리고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컨센 보니까 어우 엄청 올라가겠던데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전히 TQQQ 매수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여전히 합니다. 우리 TQQQ 잘 아시죠? 우리 ProShares Ultra Pro QQQ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매일 한 주씩 본 계좌에서 자동 매수하고 있고요. QLD도 본 계좌에서 매일 한 주씩 운주로 자동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앱을 잘 안 켭니다. 뉴스도 잘 안 보고요. 뭐 뉴스를 본다는 건 그냥 즐거움으로 보는 거지 제 주가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 자신을 알고 있어요. 시스템이 감정을 이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후원금을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질문할 때. 그 돈 전부 다 제가 DGRO나 QLD를 즉각 그 자리에서 제가 토스 증권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현금이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뭐 제가 TQQQ 미친놈의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받는 후원금은 TQQQ 매수에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어지는 질문이네. 여섯 번째 뭐 요즘 라이브에 맛들리셨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댓글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워낙 저희 그 라이브 방송이 클린하다 보니까 뭐 한 300분? 많으면 한 6, 700명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함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죠. 왜냐면 특히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건 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같이 소통하니까 훨씬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은 저희 어떤 참치김밥, 연어덮밥 이런 소비가 아니라 어떤 공동 투자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부계좌에다가 돈을 꾸준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슈퍼챗이 수수료가 엄청 비싸대요. 자, 그럼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유나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명확합니다. 너무 좋은 회사고요.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도 훌륭하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나스닥의 변동성을 견디고 그 변동성 위에 올라타서 수량으로 이겨나가는 전략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위치,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주 정도 너무 큰 금액을 투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올해를 밝혀낼 뭐 오늘 올해를 빛낼 주식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마존을 꼽을게요. AI 수혜가 엔비디아 다음으로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AWS를 생각해 보면 아마존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많이 주가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용 구조가 한번 잘 정리된 기업은 무섭습니다. 이 매출이 늘면 이익이 빨리 붙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인력도 많이 빨리 쳐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느낌인데, 세 번째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 아직 아마존을 성장 둔화 기업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겨내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한번 실적으로 크게 증명하면 주가가 늘 반응하더라고요. 조금 늦게라도 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에서는 50대 투자하는 건 늦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늦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대로 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게 40대든 60대든 저는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 30대는 이제 막 철들잖아요.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복구할 체력이나 시간이 있죠. 대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4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속도보다는 좀 안정성, 그리고 한방보다는 구조가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대보다는 조금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은 나이를 이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대에 하는 투자는 내가 잠을 편히 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부양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잘 수 있는 투자, 그리고 매달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투자, 그리고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투자, 이런 걸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대 때는 제가 굳이 TQQQ를 추천드리진 않는 겁니다. QQQM만으로도 너무 완벽한데 만약에 조금 무리하겠다면 QLD 정도까지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투자는 늦은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눈여겨보는 배당 ETF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에는 슈드보다는 DGRO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단순 배당 ETF가 아니라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데요. 최소 5년 이상 배당을 끊지 않고 증가시킨 기업,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기업, 그리고 배당 성향이 과도하지 않은 기업 이렇게 조건들을 갖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배당을 줄 여력이 있는 회사들을 모아놨단 말이죠. 근데 지금 DGRO를 보면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당 성장률이 꾸준하고 주가 성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 그걸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만 높은 ETF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깎이거든요. 그런데 DGRO는 배당이 함께 성장하고 주가도 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좋은 배당 성장 ETF가 아닐까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DGRO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저랑 같이 지금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주가 변동이 거의 없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DGRO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DGRO보다 조금 더 그 배당 성장 ETF를 잘 만드는 피델리티라는 회사에 보면 FDVV도 있으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런 게 재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질문 대답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상품은 용도가 있고 쓰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전략은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인생 단계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자기 선택을 너무 그대로 평생 바꾸지 않고 실행해야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시되 유연하게 그걸 지켜나가는 투자자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질문 모아서 대답하는 영상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